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 켜주시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제가 ALD 공정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근데 뭐 CBD, ALD 구분할 수 있긴 한데, 크게 보자면 다 CBD 반응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토밀 레이어 데포지션을 하는 이유는 패턴 미세화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의 가장 큰 구분으로 보자면은 에,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에 더 메시지 같은 거 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 질문 감사드리고 네, 채팅창 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시간에는 이제 좀 마무리 했었고 CBD 쪽에 얘기해가지고 이제 증착 공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었죠. 그거 하고 이제 패턴 증착하기 패턴 증착과 편파 증착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질문 주신 분이 유사하게 요즘에 증착하는 방식은 주로 플라즈마 관련되어서는 메탈이나 뭐 CBD 공정이나 어디든 간에 플라즈마 단독으로 해가지고 계피를 진행하기, 계피라고 하는 건 스택 커버리지 좋은 형태의 패턴 정착이죠. 그걸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SOG, ALD, 그다음에 이제 뭐 에어 갭, 뭐 로우 K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 일단은 SOG가 뭐냐? 바로 스핀 온 글래스라고 해서 얘기했죠. 뭐 어떤 패턴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거를 액체로 일단 채우는 것이다. 네, 액체로 채운 다음에 액체를 채울 때는 근데 얘네들이 어떤 막질의 특성상 봤었을 때는요. 이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 때 실리콘 옥사이드가 상온에서 액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정 반응 결합 에너지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가 연결되어진 무언가 물질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라제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네는 뭐냐면은 실리콘에다가 나이트라이드가 붙어 있는 형태의 막질인데 이런 것들에 좀 닮아 있는 물질이 공기 중에서 액체 물질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데 걔가 이제 옥사이드 계열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냐? 나이트라이드가 붙어 있는 슬라제인 계열에다가 바로 O2, H2O 같은 것에 를 넣고 여기다 열 처리, 어닐링을 진행해줍니다.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N이 5보다 반응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N이나 여기 OH 같은 것들이 여기는 N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H 빼버려서 바로 이렇게 옥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해서 액체를 코팅한 다음에 쓰죠. 스핀 코팅한 다음에 여기다 어닐링을 해가지고 여기를 물체를 바꿔줬던 경우를 우리가 스피넌 글래스라고 해서 불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원래 AZ사, 월크사로 이제 합병되어 있는데 여기에 워크사로 합병된 여기에 토즈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토즈는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실리콘이 있고요. 여기가 N이 있고요. 여기에 H가 있고요. 여기가 근데 CH3를 썼습니다. 얘가 H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이 중합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본 소스가 좀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이 있었고 이것들인데 이거가 2018년 정도에 삼성 SDI에서 국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말로 스핀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핀필 650ml 이래서 이런 소스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SOG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ALD 공정이 생겼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 우선 30나노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LD 공정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 반도체 공정에서 CVD 반응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웨이퍼가 있고 이쪽이 위쪽이 이제 기상 반응이고 여기가 표면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럼 얘네가 입자가 쭉 들어와서 기상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표면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가 ALD가 왜 들어가냐? 바로 패턴을 해주기 위해서 있죠. 근데 보시게 되면 기상 반응은 반응한 다음에 쭉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계피라는 분리예요. 네, 그래서 기상 반응을 없애고 표면 반응만 할 수 있도록 표면 화학 반응만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공정 우리가 ALD 공정이라고 반도체에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CVD 메탈 디퓨전 모든 영역이 대표적으로 다 써야 될 공정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은
기존의 CBD 방식은 더 이상 계피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표면 반응만 일어나게 하는 거가 대체 무엇이냐, 어디에서 하는 거냐, 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초기 표면에 물질이 딱 붙어주게 되는 소위 얘기하는 프리커스, 네, 전구체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구체라고 하는 거. 이 소스를 만들고 이 소스의 소재 개발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연구소의 직무에 보시면 신규 프리커서 개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삼성전자 소재 개발팀에서 이쪽에 개발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냐? 이게 원래 소스로 가져가 볼게요. 얘가 사일렌스. 사일렌스랑 여기 위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 아래가 뭔가 다르죠. 네,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리간드. 리간드는 원래 베이결합을 만드는 어떤 본딩을 리간드로 하긴 하는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반도체에서 프리커서를 쓰는데 표면에 화학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딩을 우리가 리간드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네, 반응이 아주 잘 되는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간드라고 하는 게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요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스가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소스 있죠? 이거가 삼다수 2리터 한 바틀이 보통 2천만 원 정도 돼요. 네, 비싼 거는 8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고가 소스는 그 정도로 이제 소스가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요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어 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울 쪽 배웠죠. 배울 쪽이라고 하는 걸 진행할 때 배울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얘가 결국에는 메탈과 메탈 사이가 원래 얘네가 알루미늄 같은 거 있었어요. 좀 더 크게 그렸거든요. 네, 얘가 알루미늄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더 크게 그려볼게요. 얘가 알루미늄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있었고 알루미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선에다가 얘네가 미세화됐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미세화돼가지고 훨씬 더 얘네가 좁아졌어요. 좁아져가지고 이쪽에 구리가 됐어요. 구리가 좁아지니까 더 막질이 좋은 걸 써야겠죠. 저항이 낮은 걸 쓰다 보니까 구리를 쓰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보시면 구리가 대체 뭐죠? 구리는 라고 얘기하는 거다. 구리는 도선에서 전자가 지나가죠. 전자들이 막 있는데 전자가 쑥쑥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막질이 옥사이드인데 얘에 이제 뭐가 나오냐 바로 유전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재료공학과 쪽 분들은 들어보실 텐데 유전율이 뭐냐?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막질이 뭐 막질에 저는 이제 이렇게 업계에서 얘기하는데 절연체 같은 막질이죠. 네, 절연체가 얼만큼의 전자를 함유할 수 있는지 정도로 저는 유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율. 그래서 여기는 뭐냐? 옥사이드의 유전율이 통상적으로 보통 한 4라는 거 잡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얘네가 전자가 되게 많은데 저하게 낮으니까 여기서 4 정도의 전자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줘? 원래 전자가 빨리 이동해야 속도가 나는데 얘네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유전율 영역 때문에 얘네가 속도가 느려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뭐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얘가 구리인 메탈의 가운데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캐피시턴스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캐패시터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캐패시터가 생겨서 걔네가 속도가 느려졌다. 저항이 생겨서 그래서 레지스터, 캐패시턴스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RC 딜레이라고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디펙이나 결함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구리를 없애줄 수 없어요. 구리를 속도를 낮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떠냐? 얘네 보다 큰 거가 만들어지는 걸 바로 우리가 얘네가 딜레이 돼서 속도가 느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RC 딜레이라고 하는 거의 디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중에 로우케이 물질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우습게도 에어갭입니다. 에어가 있으면 여기가 에어가 유준율이 1이에요. 제일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공정 공부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유전율 로우케이 해주기 위해서 에어갭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건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CBD라고 하는 전원체는 일단은 계피를 잘 해주기 위해서 이 SOD 계를 쓰고 그리고 ALD 잘 많이 쓰고 그다음에 어떤 특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로우 K 쪽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뭐였죠? 메탈 있었다. 예전에 대부분 여기는 HDP라고 하는 걸로 덮었는데 여기 메탈 사이에 뭐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쪽으로 전자가 세버리더라. 이거에서 RC 딜레이가 생겨서 얘 뭐가 중요한데 이쪽은 바로 low K라고 하는 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다음에가 보시게 된다면 맨 아래층에 원래 이 파란색의 STI라고 불리는 거죠. 요거를 원래 했던 게 HDP를 많이 썼는데 얘네가 어떻게 됐다? 얘네가 좁아지면서 더 이상 CBD라고 하는 방식의 HDP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액체로 채웁니다. STI는 여기는 바로 SOG로 진행합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이쪽은 대부분 다 뭐한다? 그래서 ILD류들은 뭐 있냐? 여기가 다 ALD 쪽으로 거의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 전환을 많이 한 거죠. IMD 쪽의 메탈 레이어들은 얘네들이 전자가 튀어져 나오는 요게 두렵기 때문에 로우 키라고 하는 물질을 활용해서 만들어 준다라고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보시면 STI라고 하는데 SOG에 어닐링을 쓰더라라고 하는 게 있죠.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 네, 말씀드렸다시피 액체를 쏟아붓는다. 이건 PR 코팅 해주는 것 같은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PR 코팅을 쭉 하듯이 SOD 액체를 뿌려주게 되면 여기 내부에 있는 액체로 이렇게 지금 코팅이 된 다음에 여기를 구워주는 거죠. 베이킹 해준 다음에 퍼니스라고 하는 어닐링을 통해서 여기서 열 처리해 줍니다. 자, O2나 H2 정확히는 여기가 CH3 이런 것들이 있던 게 토즈라는 물질인 것이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기해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가 치환돼서 뭐 CO2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물질로 나와버린다. 여기 나오는 걸 우리가 뭐하냐? 바로 STI 계필에서 SOG의 어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뭐냐면 특이하게 여기는 되게 일부에서만 쓰여요. 일부에 의해서. 왜 얘네들 SOG가 일부에서만 쓰일까요? 얘네가 왜? 보시게 되면 AL 채우는 가장 좋은 방식은 액체 채우면 되는 건데 왜 얘네들 ALD가 여기 일부에만 쓰일까요? 소위 STI 여기서만 쓰거든요. 여기서만 씁니다. 이 위쪽은 안 쓰요. 왜 그럴까요? 액체를 채우는 게 제일 쉬운데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액체를 코팅한 다음에 소지한 다음에 어닐링 합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네. 왜 우리가 SOG를 액체 채우는 건데 STI에서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어닐링 조건이 고온에 가깝습니다. 네, 이 고온 조건이 거의 처음에 제 개발한 선배가 이걸 천도씨 원일이거든요. 천도씨 원일은 이후에 이걸 쓰게 되면요, 이쪽은요 열 처리가 심해가지고요, 여기 쪽에 메탈 라인이 열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다 메탈이 나온 상태, 그러니까 모스펫이죠. 모스펫이 나온 다음에 여기 메탈부터는 얘네 어닐링 진행해주는 온도의 문제 등등 때문에 성능이 안 좋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현재는 쓰지 않고 메탈이 나오기 전에 아래쪽에서만 우리가 계피를 해줄 때 SOG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 이제 그다음에 ALD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D 공정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얘기하다시피 표면 반응을 주로 하는 거죠.
기상 반응을 안 쓴다. 요거를 기억하실 필요 있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 보시다시피 CVD 대비해서 뭐죠? 스텝 커버리지하고 두께 조절 능력이 우수하다. 왜냐면 얘가 한 층씩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이죠. 보시게 되면은 보면 여기서 얘가 크게 보자면 네 사이클이 네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은 뭐냐? 여기 A라고 있는 거죠. 이게 프리커서입니다. 프리커서가 어떻게 한다? 표면에 프리커서 흡착. 그다음에 여기가 B가 뭐냐면 여기가 리액턴트예요. 이게 프리커서고 리액턴트입니다. 프리커서 흡착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ALD 옥사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프리커서라고 한 소스를 뭘 쓰는지 아까 나왔지만 얘가 디파스라고 하는 걸 써요. 디파스는 뭐 참고로 보시고 어떻게 생겼냐? 실리콘에다가 팔 하나 붙어 있는 리간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었죠. 잠깐만 좀 돌려보면은 여기에 되는 거죠. 요거가 소스가 있고 이게 실리콘 소스가 있고 H 생략하고 나머지 리간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갖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거를 반응시키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프리커스 흡착이라고 해서 얘가 풀처럼 붙는 게 아니에요. 얘는 결국에 표면에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표면 어떻게 된가 얘네가 OH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만들어지는 성 어떻게 하냐 이거는 초기에 얘네의 표면에다가 프리커서나 레이턴트가 통상적으로 H2O 많이 쓰거든요. H2O 같은 것들을 넣어줘가지고 어떤 OH 본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반응들이 막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프리커서라고 하는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물질과 화학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OH 본딩을 만드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OH 본딩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초기에 반도체 ALD 공정을 진행할 때 초기에는요. 얘네가 사이클릭 하는 거는 요거를 뭐 프리커서 덮고 리액션 덮고 이렇게 하는 거 한 번 들어가는데 3사이클까지는요. 두께를 안 재요. 그때까지 우리가 OH 본딩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들어와요. 그래서 리간드의 실리콘 이렇게 되는 거죠. 리간드의 실리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한다? 이렇게 흡착이라고 하는 게 1단계가 바로 오 실리콘이 만들어집니다. 오 실리콘, 오 실리콘. 그다음 여기 리간드 H가 날라가는 거죠. 여기 요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리간드 H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오 실리콘 이게 뭐냐면 프리커스 흡착이에요. 네. 그다음 이게 바로 여기 에이스 여기 온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가 퍼지라고 돼 있어요. 왜 퍼지냐? 얘네만 반응하면 좋겠지만 이 중간에 갑자기 필요 없는 물질이면 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껴요. 원하지 않는 애들이 낍니다. 이거 날려버려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보내려고 하니까 걔네한테 소위 얘기해서 가스를 쭉 뿌려가지고 가스라고 하는 게 주로 뭐 아르곤이나 뭐 N2나 이런 걸 통해서 쭉 뿌려버립니다. 뿌려버리면 얘네가 턱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걸 퍼지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퍼지라고 하는 가스가 이렇게 된다고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흡착, 퍼지. 세 번째가 리액턴트가 반응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바로 여기서 여기로 누가 오냐? H2OH. 그러니까 H2O니까 요거. 물이 딱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죠? 반응할 수 있는 팔들이 없어요. 반응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여기다 바로 플라즈마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뭐 O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플라즈마 처리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얘네가 얘랑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실리콘 OH 여기다 O 실리콘 OH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지막으로 반응한 다음에 또 필요 없는 거 나눠주기 위해서 퍼지를 진행합니다. 지금 여기가 세 번째인 거죠. B가 켜진 거죠. 리액턴트가 반응한다.
근데 여기가 얘네가 추가적인 반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플라즈마 처리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첫 번째가 프리커스 흡착, 퍼지, 일회성의 반응, 그다음 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사이클 빙 돌아가게 되면 그게 원 사이클입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잘하냐? 얘가 처음에 OH가 붙어 있었죠? 잘하는 게 요만큼이죠. 그래서 한 사이클에 통상적으로 2에서 3 옴스트롱 정도 잘합니다. 네. 그때 여기가 측정해 보죠. 요거 서멀 ALD하고 PALD인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반응하려고 치니까 PALD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서머리 어떤 건지 뒤피가 나옵니다.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가 한 층이 만들어집니다. 한 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거 만약에 30나노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300옴스트롱을 진행한다. 그럼 얘가 한 사이클에 3나노 곱하기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6일 때 그럼 얘가 50 사이클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매엽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볼게요. 얘는 매엽식 한 장짜리 들어간 매엽식에 챔버 이렇게 돼 있고 웨이프가 들어왔을 때 얘네가 흡착, 퍼지, 그다음에 반응, 다시 퍼지가 이렇게 있죠. 얘네가 1초 이내로 대부분 반응이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반응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챔버 볼륨이 작아요. 네, 예스. 그래서 얘네가 ALD 공정을 진행할 때 반응 속도를 높여주기 위하고 생산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챔버 볼륨을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웨이퍼에 닿잖아요. 닿아야 반응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돼 있고 그래서 ALD 중에 먼저 스택 커버리지가 좋다. 왜냐면 기상 반응하지 않고 표면 화학 반응만 한다. 그 이유는 뭐다? 프리커스 흡착을 통해서 표면 반응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멀 ALD 반응. 서멀 ALD에서 뭘 만들었냐? ALD 옥사이드를 만들죠.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만들어. 이쪽에도 동일하게 OH로 시작을 하죠. 여기에 프리커스는 뭐냐면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프리커스가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기 CH3라고 하는 게 애가 알루미늄이 리간드가 많은 거죠. 이렇게. CH3가 리간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딱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얘가 H가 CH4로 나아가면서 얘네가 딱 결합이 되죠. 이렇게. 네, 이게 뭐예요? 네, 프리커스 흡착인 거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 날려주기서 해서 이제 퍼지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금 이쪽으로 와서 두 번째가 여기가 뭐예요? 리액턴트 반응. 리액턴트 반응. 프리커스 흡착. 네, 그래서 A가 OH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리간드라고 하는 게 있죠. 팔이 있죠. 팔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플라즈마 쓸 필요가 없죠. 네, 플라즈마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응으로 여기 있는 LNG1으로 해서 반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으시죠. 마지막 퍼지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O 알루미늄 다시 OH 붙었죠. 다시 OH 붙었으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thermal ALD 중에서 대표적인 ALO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얘네가 뭐겠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CVD는 얘 하려고 하면 만약에 ALD 옥사이드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네, CVD 옥사이드다. 그러면은 사일렌 가스 계속 넣고 O2 넣어가지고 옥사이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실리콘 소스 넣고 O2 넣고 그래서 옥사이드 만들어주죠. 혹시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 이 소스를 피딩하는 방식이 ALD랑 CVD 가장 큰 차이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ALD고 CVD 화학 반응을 다 넣는다. 그러면 CVD입니다. 네, 디펜던시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보시면 소스를 스리얼에 넣어가지고 사이클릭 탑, 펄스 대포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얘네가 한 층만 덮여있기 때문에 셀프 리미티딩 리액션이에요. 한 층만 만들어지니까 반응 결합한 물질들. 왜 그런다?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한 층씩 해야 이렇게 스택 커버리지를 만족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스택 커버리지 만족해주기 위해서 얘네가 표면 화학 반응만 한 층씩 한다라고 해서 셀프 리미팅 리액션인 거고 거기에 어둡션이라고 하는 흡착이 이렇게 OH든 얘네랑 실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케미컬 어둡션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맞는 건데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피지컬로 붙어버리는 끼어버리는 거죠. 이런 건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뭐가 한다? 얘를 퍼지를 진행한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BD, ALD는 다 화학 반응인데 소스를 넣는 방식, 그다음에 표면 반응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화학 반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얘도 PE하고 써머리 있었죠. P는 뭐다? 얘네가 실리콘에 리간드가 붙어 있었고 여기는 뭐였죠? 알루미늄에 리간드 붙어 있었죠. 이 리간드 하나 붙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흡착한 거죠. 그럼 리액션 반응은 여기서 플라즈마를 쓰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 서머는 뭐가 있어요? 플라즈마라고 하는 별도의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리간드가 두 개 이상씩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는 뭐 하는 거? 하나는 프리커스 흡착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리액턴트랑 반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썸을 진행해주는 ALD 소스의 프리커서가 팔이 더 많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 많이 쓰였냐? 원래부터 많이 쓰였던 거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패터닝을 만들어서 소위 핀핏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여기를 올려주는 옥사이드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이럴 때 굴고 있을 때도 다 표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하프는 옥사이드 같은 거나 소위 소자를 만들 때 많이 쓰이던 게 ALD였는데 이제는 뭐다? 패터닝을 해줄 때 워낙에 어려워지니까 여기를 패터닝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형태의 ALD가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있죠. 그래서 똑같죠? OH 본딩 만들어줬다. 그다음에가 프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들어왔다. 그래서 얘네가 CH4가 만들어지고 H2가 들어왔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도 당연히 CH4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다시금 흡착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가 프리커스 흡착, 리액턴트 반응인 거죠. 네, 중간에 퍼지는 성립되고 그래서 이 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 볼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이게 ALD 공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죠. 네, 그래서 ALD 공정의 변화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ALD 공정 세 공정 얘는 옛날 것이면 잘 나눠서 보시겠냐면 여기 써 있는 회사들이 있죠. 텔, 여러분 아시는 텔, 넘버 5는 항상 들어있는 회사죠. 텔하고 여기 회사계 히타치 코코사이 이쪽도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얘네 둘은 뭐하냐? 얘네들은 원래부터 배치 타입의 서멀 CBD 하는 쪽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얘는 서멀 ALD 공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두 회사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라이드가 이걸 한번 놓쳤죠 시기를. 지금도 ALD 별로 안 좋아해요. 뭐였냐? ASM 그다음에 랜 리서치 국내에서는 주성 이렇게 있었죠. 얘네들이 뭐 한다? 예, 얘는 싱글 타임 매엽식으로 해서 뭐 한다? 원래가 PE CBD 이렇게 했죠. 근데 뭐 한다? PE ALD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형태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기본의 CBD 챔버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얘네가 챔버가 A, B, C가 있었어요. 그다음에가 얘는 베스트 타입 장비죠. 장비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통상적으로 100매 들어가면은 이 가운데에 보통 50매가 공정에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더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게 돼 있어요. 50매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3매가 진행을 해요. 근데 볼게요. 얘네가 같은 두께로 만들어진다고 썼을 때 얘네가 보시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사이클 있죠. 얘네가 흡착, 수프리커스 흡착, 그다음에 리그 퍼지, 그다음에 리액턴트 반응, 그다음에 퍼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게 된다면 얘네가 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1초씩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4초 걸려요. 네. 근데 4초 걸립니다. 4초. 한 번에 4초 걸리는데 근데 얘네가 한꺼번에 몇 장 들어가죠? 3장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으로 나누게 되면 한 번에 3분의 4 정도의 시간 걸린다고 보겠죠. 근데 볼게요. 얘네, 얘네는 딱 보면 크잖아요. 크기가. 되게 크죠. 그러면 얘네가 흡착, 퍼지, 반응,
퍼지 하게 되면 얘네가 얼마큼 걸리냐면 얘네가 홍상적으로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걸리는 시간이 얘네가 보통 60초 걸려요. 60초. 그래서 얘가 240초 걸려요. 근데 얘네가 뭐였지? 바로 여기 보시면 얘가 50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얘네가 거의 한 뭐 보시게 되면은 얘네 걸리면 1초 정도 걸릴 거고 여기가 장단으로 한 번 할 때 6초 걸린다고 하겠죠. 한 번 사이클 돌릴 때.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여기 있는 배치 타입 장비는 원래가 느렸었으니까 이런 걸 용인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걸린다고 이런 얘네들 있죠. 얘네가 한 번 할 때 걸리는데 얘 한 번에 덮였을 때가 보통 2옴스트롱 잡아요. 그러면 얘네가 계필이라고 하는 게 300옴스트롱 진행해야 돼. 그러면 2옴스트롱이니까 양쪽으로 해가지고 얘가 75번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5번 하게 되면은 웨이퍼가 한 장이 진행이 돼요. 웨이퍼 한 장이 진행돼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얘가 300초죠. 그러니까 한 번 진행하는데 웨이퍼 한 매에 100초가 걸려요. 예, 그러면은 요거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반도체에서 통상적으로 얘네가 반도체 CVD 장비가 한 시간에 80매 웨이퍼 퍼 아워를 하는 게 대부분 애들이 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네, 한 시간에 여기 찍어야 돼요. 근데 한 장을 뽑는데 1분, 2분 걸려요. 2분. 그럼 뭐예요, 얘가? 30분, 60분 해봤자 30매 남았잖아요. 네, 바로 뭐냐? 싱글 타입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때문에 생산성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간에 생산성을 올려놔라고 하는 숫자 떨어지겠죠. 여러분 볼게요. 요거의 생산성 어떻게 올릴까요? 네, 퀴즈. 얘네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의 생산성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아이디어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하면 얘가의 웨이퍼에 더 반응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여전한 숙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첫 번째가 챔버의 볼륨이 작다 그랬죠. 요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챔버 볼륨이 작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트랜스포 모듈이고 여기가 A, B, C 챔버.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네. 반드시 경험 없으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있습니다. 이경우님. 챔버랑 샤워헤드 크기를 키우면 될 것 같다. 아, 한꺼번에 하겠다. 이 얘기네요. 거의 맞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뭘 했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요. 이 챔버를 늘려요. 늘리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피자반처럼 만듭니다. 그러면은 가스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렇게 여섯 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 이거를 자기들 생산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거를 세미 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 기분 얘기했던 거랑 동일하게 크기를 키워서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게 원익이 됐고 램사의 벡터라는 설계는요. 이거를 네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진행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모듈 스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줄이는 형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것도 있어요. 근데 뭐 항상 얘만 문제냐? 배치 타입도 문제가 뭐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여기는 그러면 얘가 50매잖아요. 이 50매를 진행하는데 얘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한꺼번에 50매 진행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첫 장과 중간 장과 마지막 장의 두께의 유니포머티가 좀 틀어집니다. 그 정도 민감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네를 크기를 확 줄여버리는 미니 배치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미니 배치가 있게 되면 뭐죠? 얘보다 가스도 덜 들죠. 그다음에 유니폼도 줄어들죠. 이렇게 하는 걸 방식으로 해서 생산성도 좀 더 높여주고 반응 효율도 반응에 퍼포먼스 좋게 해주는 것도 막 합니다. 분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하드웨어적 해결책이에요. 네, 그럼 뭐도 있냐? 레시피 해결, 레시피. 레시피 어떻게 한다? 최대한도로 시간을 줄여야겠죠. 0.1초라도 줄여야겠죠. 그럼 0.1초만 줄여도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한테 연결되는 가스 라인들이 있잖아요. 가스 라인이 얘 바로 팡 터지게 여기 안에 이 바깥쪽에다가 장전을 해놔요. 가스를 쟁여놨다가 팡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좀 줄어들죠 시간이. 가스에서 확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 쟁여놓습니다. 이렇게 장전하는 것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별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해봅니다. 그래서 유수대학의 논문이 좀 되게 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바로 실리콘 디포지션 ALD의 생산성 레피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답이 뭐냐면 퍼지할 때 아르곤 플로우 증가한다 돼 있죠. 네, 빨리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거가 답이 될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